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18분입니다. 국내 내수 경기가 해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광업계는 물론이고 유통업계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 열풍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고 하죠. 자영업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아이템은 또 없을지 설 연휴 소비 트렌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이은희 교수입니다. 네. 몇 가지 달라진 최근 그 소비 트렌드를 좀 살펴보려고 모셨습니다. 일단 네네. 이번 설 연휴 보니까 네네. 그 외국인 방문객, 특히 이제 일본,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특히 네. 이제 중국은 춘절이라고 하나요? 네. 그 연휴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네. 중국인 방문객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늘었다고요. 네, 2월 15일부터 거의 열흘간 이어진다 그러니까 아직도 춘절 기간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이렇게 예측할 때 거의 18만 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이제 중국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중국 정부가 이제 방일 그 자제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국 관광객의 일본 방문이 45% 급감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관광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일본을 대체하는 중국 관광객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통가에서는 이제 반사 수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품절 사태를 빚는 곳이 많다면서요, 교수님? 네네네. 혹시 그 앵커님 그 서울역점 그 롯데마트 가보셨어요? 가봤죠. 설 연휴에 가게 될 일이 있어서요. 네. 네. 거기는 이제 설 연휴가 아니어도 가면 그야말로 그냥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네, 네. 다시 말하면 서울역하고 인천공항 사이에 이 철도 직통 열차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서울역 도심 공항 터미널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체크인도 해주고 출국 심사도 해줍니다. 네, 짐도 붙여주고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그 서울역을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 쇼핑 코스로 아하, 생각한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섞여가지고 국제공항 이제 터미널을 방불케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특히 K푸드 쇼핑 성지다. 이렇게 이제 외국 사람들에게는 알려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분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네. 그런 거보다는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특화 상품, 아, 한국 고유의 음식 문화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구매한다고 했는데요. 그 예를 들면 네. 그 오뚜기와 롯데마트가 협업한 네. 뭐 옛날 매콤 잡채 저는 안 먹어봤는데 이거 정말 인기 좋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팔도의 미역국 라면 뭐 이런 것도 이분들의 그 아주 인기 품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닭볶음면은 뭐 오로지 세트. 네. 그다음에 이제 빼빼로 같은 경우에도 네. 광화문 디자인을 담은 에디션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가는데 이걸 볼 때 과거에는 이제 명품 소비를 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네. 이제 소비재의 구매로 많이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유튜커하면 면세점이라든가 명품관이라든가 또 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점 앞에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봤는데 네네. 이제 정말 그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확실히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관광을 와서 그야말로 그냥 보따리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이제 가는 그 사람들 우리가 이제 따이공이라고도 이렇게 네. 속어로 표현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면세점에서 명품을 대량으로 구매 가져가서 되파는 이제 중국에서 거죠? 되파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의 그 비율이 한 70%에서 51%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요. 네. 그 대신 이제 체험형 소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의료라든가 뷰티라든가 웰니스 이런 체험형 소비는 아주 확대가 되고 있는데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쇼핑 채널 역시 면세점 이용을 옛날보다 훨씬 덜하고 시내 상권으로 네. 유통 채널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네. 여기에는 이제 인터넷에 그 공로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네. 말하면 인터넷으로 그 정보를 미리 공부를 하고 오거나 또 와서 네. 또 뭐 공부를 하면서 요 시내 상권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 소수의 고가품 구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이제 실용적이고 자기의 취향을 반영하는 그러한 실속 다품목 구매. 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중일 갈등이 이어지면서 관광업계는 물론이고 이제 유통 네. 등 그 국내 그 내수 산업에서 좀 특수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라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에 이제 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이 일본이었고요. 그 다음이 한국이었는데 일본 방문이 이제 한일령으로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입국자도 이제 증가율이 한 15.7%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결제 플랫폼에 와우 패스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네. 이제 이용객 수를 보니까 거의 33%가 증가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제액은 29%, 네. 결제 건수는 26% 네. 이렇게 이제 증가를 했는데 특히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이 고액 지출을 조금 하는 것보다는 소액 다빈도 지출 네. 어떻게 보면 생활 밀착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통계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재작년 그렇습니다. 대비 그만큼 늘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서울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또 지방으로 확산되는 경향도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중심으로 관광하다가 그냥 떠나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도 많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에 서울 결제가 89%였는데 이게 이제 6%나 하락해가지고 83%. 그래서 이제 요 지방 특히 로컬 네, 핫플레이스 혹은 네. 골목 상권 네. 이런 데까지도 관광을 하면서 이 관광의 반경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 업종 예, 이분들이 예. 이제 소비하는 업종이 좀 더 이렇게 정교하고 다양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명품 가방, 화장품 일변도이던 것이 이제 음식점도 많이 가시고요. 네. 패션 그다음에 의료, K 뷰티, 액세서리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단기 쇼핑 위주보다는 체험 위주로도 변모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얘기도 네, 좀 네. 짚어주실까요? 그 일단은 그 인바운드 관광객이 이제 2천만 명 시대인데요. 이제 체험 위주로 이 외국인들의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바운드라는 게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입국.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 얘기하시는 네, 거죠? 외국인 네. 관광객의 국내 입국이 이제 2천만 명 시대. 네. 이게 이제 늘어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요 용어를 K 다이브 현상이라고 한대요. 오. K로 그냥 흠뻑 빠져들어.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네. 한국의 생활 문화 속으로 그냥 흠뻑 빠져들어서 체험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 5가지 이 어떤 체험을 좋아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궁금하네요. 첫 번째가 세신이에요. 아. 이제 우리가 때를 미는 거. 네. 네, 우리가 한국의 이 세신 문화가 굉장히 전문화돼 있고요. 피부 미용이나 관리에도 또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거래액이요. 상반기 대비 이 하반기가 170%나 증가. 지난해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증가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도 이 예를 들면 웨스틴 조선 요 호텔이 지난 추석 명절에 이 세신 상품을 내놨는데 네. 거의 80%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또 그리고 어떤 게 예. 세신 후에 먹는 식혜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또 어떤 체험 위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경 맞추는 겁니다. 아, 안경이요? 네. 안경을 외국에서 맞출 때는 며칠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명동에 가면 네. 1시간 만에 너무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죠. 참 잘해요. 빨리, 그래서 빨리. 네.
지난해 6월에서 10월 거래액이 그 직전 5개월 대비 1600% 안경 상품 폭증을. 거래액이요. 그렇죠. 네. 폭증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드릴 거는 이제 한국의 그 손기술하고 생활 문화를 배우는 체험형 숙박 상품.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홍대 롯데 호텔은 한국 보자기 공예 수련회 패키지 숙박 패키지를 출시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다과를 보자기로 싸가지고 매듭까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요? 네 번째는 뭐 너무나 유명한 템플스테이. 네. 네, 템플스테이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지난해 2025년 보면 전국 158개 사찰에서 참가한 외국인이 5만 명이 늘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전년 대비 13.7% 늘어났다.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K사주. 사주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명동이나 홍대에 가보면 네. 요 K사주를 많이 봐주는데 외국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영어 1어로 막 홍보도 붙여놓고 아. 또 영어 1어로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옆에는 심지어 통역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체험이에요. 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환경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바다 낚시를 즐기면서 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배우고 그거 수거하고 자원봉사 인증서 주고 뭐 이렇게. 좋네요. 네. 환경 친화적인 체험이요. 바람직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달라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또 서울 풍경 중 하나가 네. 이제 그 차례상에 두바이 쫀득 쿠키를 올리는 집부터 또 귀경길에 부모님 선물로 이거를 또 네. 가져가는 그런 가정도 꽤 있었다면서요? 네네. 네.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차례상에 네. 옛날의 전통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조상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도 많죠. 만약에 커피 좋아하시면 커피 올려놓고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두바이 쫀득 쿠키가 너무나 맛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한번 잡숴보세요 하고 차례상에 이제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명절에 부모님 찾아뵐 때도 네. 두바이 쫀득 쿠키 네.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열려 있으셔요. 그래서 옛날 것만 이렇게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거 뭐 있다 그러면 나도 한번 먹어보자 네.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찾아뵐 때도 두바이 쫀득 쿠키를 선물로 사가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막 판매를 서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희소성이 좀 떨어지면서 네. 약간 요즘 조금 시들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이거 저기 두바이 쫀득 쿠키 막 대기했잖아요. 줄을 길게 서고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줄 서고 네, 비싸기도 그다음에 또 하고. 1인당 뭐 2개 이상 못 삽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기도 걸어놓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아주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 주요 재료에 피스타치오하고 카다이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재료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이 원재료 가격도 그냥 반값으로 뚝 떨어졌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2.9 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네. 이 맵은 뭐냐면 어느 가게에 두바이 쫀득 쿠키 재고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맵인데요. 네. 지금 이 맵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옛날하고 달리 네. 재고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를 이 맵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이 2.9가 너무가 인기 있다 보니까 네. 그 식품 대기업하고 프랜차이즈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희소성이 떨어졌다. 네. 재미가 없다. 네. 이게 이제 그 인기가 한풀 꺾이는 주요 원인이 되지 않나. 자영업자들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 있을 때 나도 한번 이때 한번 팔아보자 싶어가지고 원재료 많이 사뒀다가 네. 그렇죠. 다시 이제 인기가 시들해지면 오히려 그것도 좀 손해를 보실 수도 손해,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네네. 한때 이제 잠깐 자영업의 희망으로까지 떠올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뭐 프랜차이즈까지 뛰어들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애프터 2.9 이런 건 없을까 이런 고민도 될 것 같고 네. 과거보다 이 유행 아이템의 그 사이클이 좀 짧아졌달까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네네. 그 자영업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드시기 때문에 이 2.9 사러 방문을 했다가 네. 이제 그 자영업자가
맛있게 만드는 네. 순댓국밥 네. 먹어보고 또 네. 재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쫑쿠가 이 자영업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인기가 이제 시들었죠.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방문을 유도하는 또 무엇인가가 나타나면 좋겠다. 뭐 네. 이러한 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요 인기가 유행 사이클이 너무나 이제 빨리 이렇게 짧아진 경향이 있죠. 주로 이제 SNS를 통해서 인증하기 때문에 이제 인증 끝나고 한번 먹어봤다 하면 네. 재미가 없어갖고 네. 이제 시들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두쫑쿠가 그야말로 없어질 건지 아니면 이 형태를 변화를 꾀하면서 또 어떤 식으로 남아 있을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 전에 탕후루 네. 작년 재작년까지 유행이었나요? 그렇죠. 탕후루도 그렇고 이 뭐 두쫑쿠도 그렇고 네. 어떤 유행이나 열풍이 그냥 만들어진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유통업계가 또 뛰어들면 또 네. 어떻게 보면 좀 뒤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자영업자분들도 이런 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쓰긴 써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너무나 그 유행 주기가 짧다 보니까 그 유행을 막 이렇게 따라가시다 보면 이제 재료가 남아서 뭐 손해를 본다든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특히 SNS를 통해 가지고 인증 문화 그다음에 이제 경험 소비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인증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재미가 없고 시들해져 가지고 더 이상은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한국산 디저트로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아서 지금 수출도 하고 있다면서요? 네네네. 일단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발견하고 또 그들이 맛있게 먹고 또 재미있게 생활하는 것 같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SNS의 활동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뭐 H마트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한인마트 또 중국 항저우 뭐 이런 네. 데서도 두쫑쿠를 팔고 있다고 하고요. 해외 SNS에서도 네. 한국에서 유행하는 두쫑쿠가 너무 맛있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두바이 쫀득쿠기가 두바이잖아요. 그래서 두바이 초콜릿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했는데 네. 이제 외국에서도 다행히 한국의 K 디저트라고 알려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네. 너무나 잘 만들고 맛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도 지금 잘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얘기 잠깐 좀 해주세요. 네. 최근 중고등학교 교복이 뭐 꽤 비싸다, 뭐 6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격 적정성 점검 지시했고 오늘 같은 경우 뉴스 보니까 뭐 그 5개 부처가 교복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이제 학교 알리비를 이렇게 우리가 통해서 보면 그 전국 중학교의 교복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비싸게 나온 데가 경북에 있는 중학교 하나라고 그래요. 네. 한 군데인데 이제 재킷, 그다음에 계절별 상하이, 체육복을 모두 구매해 가지고 60만 8천 원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저는 서울에 있는 어떤 중학교인데 여기는 이 교복 정복을 이렇게 필수로 하지 않고 계절별 생활복 상의 2벌만 구매하자 해가지고 7만 5천 원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격차가 한 52만 원이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요 교복은 학교가 주관해가지고 공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가 경쟁 입찰로 이 업체를 선정하고 품목을 선정해서 일괄 구매한 다음에 네. 이제 학생에게 이제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2015년부터 전국 국공립학교에서는 의무 시행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학교 주관 구매에 이제 참여하는 경향이 학교 주관 구매하면은 그래도 좀 투명하고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 뭔가 담합이라든가 이런 의혹이 네, 지금 제기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네. 교수님? 그래서 이제 그 교복이 비싼 이유로 네. 지금 말씀하신 담합. 이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도 작년 6월에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담합을 발견을 해서 아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천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담합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유는 그 학교 현장에서 교복 착용 문화가 이제 변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교복을 맞춰는 놓고 있는데 불편하니까 교복은 모셔놓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복, 생활복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체육복, 생활복도 선택이 아니라 정해진 걸 약간 해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생각이 드니까 네. 교복에다가 체육복, 생활복까지 합하면 이제 액수가 이제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근데 정작 교복 업체들은 좀 억울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이제 교복 업체들은 여기 자기 그 업계 관계자는 이 교육부하고 7개 시도가 정한 상한가를 기준으로 네. 이게 입찰에 참여하는 거다. 네. 그리고 이제 60만 원은 존재할 수가 없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동복 6장, 하복 2장, 총 6장을 34만 원 상한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분들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추가로 어떠한 옷을 추구할 때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네. 업체가 어떻게 하는 건 없다. 또 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아하. 지금 가격도 굉장히 원가 구조를 막 반영을 잘 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이 아. 주로 생산자들이기 때문에 네.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거의 최저생급이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아. 주장한다고 하십니다. 네, 좀 정확하게 내용을 좀 파악해서 대처를 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이 그 씀씀이가 네. 좀 나아질지 소비 트렌드 지금 변화된 걸 네. 보시면 어떻게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좀 그 해주신다면요. 소비자들이 이제 지금 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정도로 이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는 쌀값이 18.2%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지만 먹거리 물가 지수가 네. 이렇게 내려가야 체감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안정됐다 이렇게 느끼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 고물가가 2022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2%로 지금 안정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네. 22년부터 계속 오른 거를 토대로 한 2%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네. 이제 뭐 물가가 안정됐다 이렇게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그래서 MB 슈머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소비자가 이중적으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은 굉장히 절약을 하고 네. 그렇게만 살면 너무나 우울하니까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조금 비싸더라도 구매하는 이러한 식으로 지혜롭게 살고 계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바구니 물가, 서민 물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